네, 안녕하세요. 다산건축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이 지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교육에 집중을 했었는데 조금 많이 회의를 느낍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배관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현장은 제가 다른 일로 서울에 현장을 갔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배관 설비, 하수구 배관, 수도 배관, 설비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선 배관 설비, 배관 설비라고 하면, 배관 설비는 참고로 제가 이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삐딱삐딱하고 느려요. 그 좀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설명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배관 설비라고 하면 급수 배관, 수도 배관이라고 이야기하죠. 물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배수 배관, 하수구 배관을 뜻하는 거죠. 이 PVC 파이프로 설비되어 있는 이것은 당연히 이제 하수구 배관, 배수 배관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여기는 이 하수구 구멍이 여기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구멍, 포화 뚫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하셨습니다. 위에서 보면 잘 이렇게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파이프가 처지지 않게 여기 매달아 놓은 거예요, 벽에다가. 이거 굉장히 잘 하셨어요.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요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 파이프를 다 매달아 놓으셨죠. 이렇게 매달아 놓으셨는데,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조금 미흡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은 이 자비쇠라고 하는 이걸 사용을 해요. 이 자비쇠는 파이프가 이렇게 안 쳐지겠죠. 그러면 처지지가 않겠죠. 파이프가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이 파이프가 처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안 처집니다. 안 처지는데, 이 벽은 지금 콘크리트 벽이어서 상관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 벽이 스코보드 벽인 경우가 있어요. 스코보드인 경우에 설치를 해 놓으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처져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PVC 파이프가 처지지 않게 해야 된다 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1.5m에는 무조건 하나씩 설치가 돼야 돼요. 자비쇠처럼 밑에 받치시든지 어쨌든 간에 1.5m를 넘었으면 이 파이프가 휘어요. 파이프가 휜다는 것은 이 파이프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휘면 여기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고이는 거죠. 쳐져 버렸으니까 고이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1.5m 정도까지는 1.5m마다 하나씩은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위쪽을 보시면은 싱크대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꼽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높아요. 우리는 바짝 잘라주거든요. 바짝 잘라주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하수구 배관이 다 높아요. 이게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싱크대에서 내려오는 그 호수가 여기 꼽히는 자리면은 상관은 없는데, 제빙기 호수는 바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꼽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그러면 배수가 원활하지가 않겠죠. 밑에 이만큼 너무 높으니까. 이 하수구 파이프를 낮게 바짝 잘라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 거고요. 수도 배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굉장히 높게 설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높이가 바닥에서 있는 수전까지, 이 밸브까지의 높이가 보통 여기는 한 70cm 정도 나와요. 60에서 한 70cm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너무 높다는 거죠. 이게 왜 안 좋으냐면, 우리가 만약에 싱크대의 상판 높이가 80이 넘어가요. 그러면 싱크대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 싱크대 뒤쪽에 얘가 있어서 간섭이 생겨서 싱크대를 바짝 벽으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싱크대 뒤쪽이 틈이 생기면은 설거지 하다 보면 거리로 물이 자꾸 떨어져요. 그럼 이 벽 쪽으로 물이 줄줄 이렇게 흘러내려서 바닥으로 물이 고이겠죠. 그러면 여기 카페 주방은 건식 주방이기 때문에 바닥이 방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아래층으로 물이 샌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높이는 이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35cm에서 40cm 정도로
결정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싱크대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꼽힐 수가 있겠죠. 여기도 높죠. 여기도 높죠. 지금 수도 꼭지를 이렇게 빼놓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높이를 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배관은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하수구 배관 파이프 밑에 하부에 이렇게 뭘 받쳐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밑에 받쳐 놓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예, 벽에다가 붙이는 것보다는. 자, 그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 부분 꺾이는 부분인데 받쳐 놓은 게 안 보이시는데 잠깐 이게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도 꺾이는 부분인데 꺾이는 부분에는 무조건 콘크리트 벽에다가 박으시든 제가 말했던 자배제로 받쳐 놓든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꺾이는 부분. 예, 요게 조금 미흡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받치셨네. 받치셨는데 여기가 없잖아요. 여기에 안 받쳐 놓으면 꺾이는 이 부분에서 얘가 꿀렁꿀렁하고 아래 위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처진다고요. 지금 여기 온수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데 온수기 밑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가마 밸브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 가마 밸브가 이게 만약에 온수기면 가마 밸브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어서 물이 지금 이게 냉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 통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물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수기 쪽으로 물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이것도 물이 어느 방향이 있을 거고 방향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이 길이 이 들어가는 가마 밸브에서 들어가는 이 길이가 1m가 넘어야 돼요. 1m. 이게 시공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압력이 너무 세면 이 온수기가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도 배관의 가마 밸브에서 온수기까지의 수도 배관의 길이를 1m 이상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m가 될 게 없죠.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수도 배관을 배관을 설비를 이렇게 돌려서 막 이렇게 넣기가 복잡하고 거시기하니까 너저분하니까 바로 그냥 수도 배관 없이 부속을 바로 꼽아서 연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상도 우리가 이 설비를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수도 배관이 온수가 이렇게 있고 냉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천정으로 해서 벽 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천정으로 하셨어요. 이 부분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잘 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는 뭐였냐면 지금 온수가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분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구조를 봤을 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만약에 식당 주방이 건식이든 습식 주방이든 이렇게 생겼으면 출입문이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이 출입문이라고 치자고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계량기가 만약에 여기 꼽혀 있다 치자고요. 계량기가 위치가 여기니까 분배가 그러면 여기 1번, 2번 싱크대에 있고 이쪽에도 물 쓰는 3번, 4번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죠. 어쨌거나 현장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면 이게 냉수든 온수든 이렇게 나와서 물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물 분배가 돼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3번, 4번 쪽으로 또 물이 분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분배가 되는 이 부분 T라고 하는 이 부속이 있어요. 이 T의 부속이 여기 있네. 이걸 사용을 해요. 자, 이게 잠깐만요. 요게 요렇게 꼽히는 거죠. 요렇게. 자,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내려온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보시기에 이쪽을 1번, 2번, 이쪽을 3번, 4번 분배를 해주기 위한 T인데 그 부속이 이거란 말이죠. 이 부속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는, 잠깐만요,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속이란 말이에요. 요거 그리고 요거 밑에, 위에는 온수, 밑에는 요거 냉수, 요거 이 부속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서 분배가 되는데, 이 부속으로 요렇게 지금 나눠질 거 아니에요. 나눠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그림에서 1번 쪽에서 1번 싱크대, 2번 다 싱크대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1번에서 물을 틀었어요. 1번에서 한참 틀고 있다가 2번에서도 물을 틀잖아요. 이 물이 얘를 거쳐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물을 같이 나누겠죠. 그러면 수압은 조금 떨어지겠죠. 50대 50이니까 우리가 그냥 숫자적으로 간편하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수압은 50대 50인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번에서 물을 틀었는데 1번, 이번에는 3번에서 물을 틀었어요. 3번. 그러면 이 물이 처음에는 1번으로 물이 이렇게 100% 다 들어가고 있었겠죠. 계량기에서 1번으로 들어가다가 1번을 물을 틀고 있는 도중에 3번에서 물을 틀면 물이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안 들어가요. 다시 말할게요. 1번을 물을 틀고 있는 도중에 오른쪽에 있는 2번에서 물을 틀면 이것은 50대 50으로 물을 나눠가요. 그런데 방향이 다른 1번에서 물을 틀고 있는데 3번에서 물을 틀면 50대 50으로 물을 나눠 가느냐? 아니라고요. 3번은 물이 20%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물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번 쪽으로 물을 이미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힘이 다 그리로 쏠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3번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에 수압은 훨씬 더 떨어진다. 어떨 때는 3번은 아예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관 설비를 제대로 좀 배워야 된다.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고, 다른 업체의 이 기술자 분의 어떤 능력이 저는 점수로 매기자면 96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한다고요. 나머지 몇 프로의 사람들만 제대로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비용을 더 많이 받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기술자들도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러한 뭐 카페라든지 이 상가, 식당, 주방을 창업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창업을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관 설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